네,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원래 이제 하루 세 종목 정도만 올리는데 그 기존에 올렸던 이번 주에 올렸던 그 종목들 한번 더 리뷰해보고 더해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있는 좀 급등 혹은 급락에 나왔던 놈들 몇 가지 뽑아서 한번 좀 즉석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긴급 종목 진단했던 놈들부터 보겠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입니다. 일단 2,000원 위에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와줬는데 지금 영망치가 출현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여기 121선 라인,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 라인이죠. 1950, 1940에서 1950 라인, 요 라인이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왔는데 어제 저가는 1955였네요. 1950을 지켰습니다. 1950 위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 영망치 5일선 위에 한번 탑승 시도하다가 윗골을 좀 달면서 내려왔습니다. 고가 2,100원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자 여기서 요 1950 라인 한번 지지 확인하고 이 영망치 이후에 다시 반등 이런 식으로 나와서 5일선을 타게 되면 요렇게 큰 그림에서 쌍바닥 흐름으로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한데, 지금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 영망치가 아무 의미 없게 그냥 쭉 빠져버린다면, 또 음봉이 출현하고 5일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빠진다면 이거 정말 골파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라인 1950이 가장 중요하고, 약간 뭐 딱 가격을 하나로 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1900에서 1950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1950을 탄탄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5일선이 다시 변곡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그린케미칼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5일선 급등 구간, 단기 급등 구간에서 위에서 계속 윗골이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별다른 반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5일선 이탈했다. 거의 공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험 신호라는 거. 그러다 요게 뜨고 나니까 갭 하락 뜨면서 이틀간 쭉 빠졌죠.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번 VI까지 걸리면서 슈팅이 한번 나왔었는데 요게 또 윗꼬리가 크게 달렸습니다. 자, 이런 놈들 같은 경우에도 이 다음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요 일목균형포의 기준선, 일목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이 오늘 나왔는데, 요런 영망치, 그 고점에서의 윗골이 달린 영망치는 좀 위험 신호, 좋지 않은 신호고, 이 약간 밑에 아래 구간, 바닥 구간에서 나오는 영망치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데, 요런 애매한 고점의 눌림목 요런 자리에서의 사실 요런 캔들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단기 고점에 물려있던 상투 물량들을 한번 소화하고 올라가기 위한 그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등을 시도하다가 저항에 그대로 두드려 맞고 그냥 빠지기 전 흐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금 여하튼 이 주가 자체가 굉장히 단기 고점까지 급등한 만큼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일단 쭉 안 빠지고 일목기준선 지지 한번 받고 슈팅 나온 것 자체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좀 봉이 좀 이 5일선 위에서 마감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 뭐 털어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 시가 정도, 요 시가에서 일목기준선 딱 저가가 되겠네요. 오늘 시가와 저가 정도 라인, 요 라인이 중요한 라인이고, 여기서 뭐 5일선을 타면서 다시 5일선 변곡 일어나면서 가주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요거를 못 지켜주면은 이건 21선까지는 열어놔야 됩니다. 최소 21선까지 열어놔야 되고, 빠지게 되면은 요 레드선까지는 빠지는 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구간이니까 이런 것들 좀 리스크 관리 잘 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창스틸 지금 제가 실매매했던 종목인데 지금 보유 중이고, 지금 이게 잘 가다가 요 흐름 잘 기대하면서 가다가 5일선 이탈 신호 빨간불 뜨고, 근데 빨간불 떴지만 제가 원칙은 빨간불 뜨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요날 비중을 줄이긴 했습니다. 비중을 좀 줄였는데, 다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 481선을 맞고 윗꼬리가 제법 길게 달렸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줄이되 아직까지 일부 물량 홀딩을 하고, 그 다음날 지금 갭이 뜨면서 밑으로 빠졌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 이틀만 보면은 빨간불 떴을 때 다 자르는 게 정답이었을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일단은 저는 요 21선 이 자체가 지금 엄청 고점에 있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뭐 다른 재료 이런 걸 떠나서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엄청 고점의 상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버텨볼만 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5일선, 21선, 61선이 정배열 우상향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흐름은 21선 정도의 눌림목을 통해서 요 5일 21선이 좀 밀집되면서, 단기 이평선들이 밀집되면서 재차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요때 잡았습니다. 딱 21선 라인, 23일날 21선 라인 터치할 때 요때 잡아서 밑꼬리 조금 하면서 딱 40-81선까지 올라왔죠. 그러고 오늘 약간 양봉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저께, 어제, 오늘 전부 다 요 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481선 라인. 그러고 시외 지금 상한가가 갔네요. 시외 상이 됐는데, 사실 뭐 왜 시외 상이 갔는지 이런 것들은 뭐 뉴스라든지 그런 재료는 직접 한번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차트적으로는 시간이 상을 갔기 때문에 그 월요일날 갭이 좀 크게 뜰 가능성이 높고, 그게 잘 유지가 된다면 상승 추세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보통 갭이 너무 크게 뜨면 그걸 매우로 내려오면서 이제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가 갭이 떴는 걸 감안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서 추매를 하면서 2차 매수를 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평단이 마이너스 1% 정도 때라서 뭐 사실 지금 수익은 확실시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일단 한번 흐름 보고, 시가가 크게 뜰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지지부진하게, 분봉상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 매도세가 좀 크다 싶으면은 바로 정리를 할 생각이고, 아니면 일단은 시가 부근에서 장초에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추가 상승을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사실 간다면은 요런 전고점 라인까지는 한번 뚫지는 못하더라도 터치하러, 도전하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뉴. 오늘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것은 뭐 거의 정말 교과서적인 눌림목 차트입니다. 481선 거래량 터지면서 돌파 후 지지받고 5일선 다시 타는 영망치. 이 어제 좋은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 터졌죠. 오늘 시가 갭 뜨면서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의 2배 이상 터졌습니다. 당연히 또 갈 수밖에 없죠. 오늘 좀 윗거리가 좀 길긴 했는데 아무튼 좋은 시세 보여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뭐 계속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지금 잡게 되면 상투고, 이런 것들은 좀 다시 이렇게 좀 눌러주면서 좀 쉬어가면서 이런 우상향 흐름, 이런 것들을 잡는, 눌림목을 잡는 정도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파인 디지털인데, 쌍바닥 찍고 121선 쌍바닥 찍고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 좀 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 음봉이 이 어제 양봉 캔들 안쪽에 있습니다. 아예 갭 자체가 갭 하락이 뜨면서 뭐 제대로 된 반등 흐름 없이 그냥 내려왔습니다. 지금 요 몸통의 절반 라인까지도 내려왔고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인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뭐 오늘만 봤을 때는 너무 안 좋은 모습인데 일단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정배열의 초입 부분으로서 다시 한번 양음양 패턴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뭐 오늘 하루만 볼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요 중요한 양봉의 시가까지 이렇게 이탈하면서 5일선 이탈하고 이 시가 이탈하면은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 5일선만 지켜주면은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ST팜 뭐 나쁜 놈으로 들였던 놈인데 오늘도 뭐 양봉으로는 마감했지만 딱 좋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21선 위는 좀 회복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윗꼬리 좀 달았죠. 밑꼬리도 달았지만 일단 캔들상으로는 이 정도 라인을 지지는 받아줬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거는 이렇게 빠진 놈은 단기간에 바로 이렇게 21선이나 5일선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지 지지부진하면 이렇게 그냥 빠져버리면은 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요 양봉까지도, 양봉 시가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다. 이제 그게 빠지면은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대응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추가로 드렸던 대원제약도 좀 아쉬운 흐름인데, 이거는 뭐 사실 단기 급등 뭐 이런 것들을 노리는 트레이딩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5일선이 깨는 흐름은 아쉽습니다. 이런 건 급하게 할 필요 없고 지금 21선이죠. 이 정도 흐름 보면서 매수는 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되고, 이 정도 라인은 요 정도 라인, 요 정도 라인에서 한번 1차 매수를 한번 내려와주면 잡으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 5일선 탈 때 잡으시고 레드라인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하시는 정도 좀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놈은 계속 이렇게 흐르지만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반등이 한번 나올 거기 때문에 내가 어느 타점에서 잘 잡느냐의 문제인 거지, 뭐 종목 자체는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뭐 부정적으로 볼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올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고,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급등락이 크게 나온 종목들 위주로 볼게요. 알체라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사실 뭐 차트 분석이라는 게 무의미합니다. 뭐 캔들도 얼마 없고 이평선도 안 나오기 때문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어제 이렇게 따상 갔다가 연상 갔네, 위연상 가고 다음날 시가 떠가지고 이만큼 올리다가 바로 꼬라졌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잘못 잡았으면은 골치 아팠습니다. 다행히 하루 버텼으면은 오늘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뭐 본전을 찾았거나 손실을 많이 했을 텐데, 이런 데서 잘못 잡아가지고 와 막 떨어질 때 놀래가지고 마이너스 10% 넘게 손절한 사람도 오늘 완전 상승 보면서 쓰라랬겠죠. 이런 것들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캔들만 모양만 봤을 때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양음양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캔들은 지금 갭이 크게 떴기 때문에 몸통이 짧은 건데, 어쨌든 요만큼이 다 양봉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절반 정도 지켜주는 음봉, 눌러준 음봉 이후에 시가 갭이 떠버렸죠. 시가 갭이 뜨고 거래량이 터지니까 상승해줬죠. 요런 데를 돌파 하면은 거래량 실려서 요런 중요한 라인을 돌파해주면 시세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입니다. 제넥신도 참 올해 핫한 종목이었는데 강력한 상승 나왔었죠. 그러고 이제 고점에서 데드크로스 나오니까, 이거 보시면은 21선을 철저하게 지켜줬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교과서적인 눌림목인데, 이렇게 잘 가다가 데드크로스 한번 터져버리니까 끝없이 흘렀습니다. 21선이 강한 저항으로 변했죠. 자, 이러다가 레드라인에서 지지 한번 나오고 이탈했다가 회복해주면서 레드라인 지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다시 또 쭉 빠졌습니다.
레드라인까지 조금 지독했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들이 아주 좋은 모양으로 다시 회복하나 했더니만 장대 음봉 두드려 맞고 레드라인까지 쭉 빠졌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30% 정도 되죠. 그러면서 오늘 영망치 거래량 터지면서 레드라인 지지받는 영망치, 중요한 라인 장기평선이나 레드라인을 지지받고 거래량이 실린 영망치는 어쨌든 다시 상승 추세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모양일 가능성이 크다. 그 정도고, 기본적으로 코로나 테마로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최근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 한번 볼만한 흐름이다. 석경이 요거는 신규니까 가고, 현대바이오는 뭐 이런 거는 건들면 안 되는 종목이죠. 요거는 애초에 요 라인에서 양음량으로 한번 했어요. 실매수했던 종목인데 첫 상승 이후 음봉 다음에 요날 단타로 한번 했었고, 시초가 단타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요날이었나요? 요날 이제 요 고가 5일선 타는 흐름 보고 요 전고 꼬리 그 이틀 연속 발생했던 요 윗꼬리 돌파하는 거 보고 또 짧게 먹고 나오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 뒤로는 보지 않았고, 이제 요 단일가 매매까지 들어가고 나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오늘 그저께도 상승을 해주나 싶다니만은 확 가라앉았죠. 확 가라앉고 어제 하한가 뜨고 5일선 이탈하면서 하한가 뜨고, 그러면 오늘도 당연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큰일 납니다. 잘못 건드리면. 셀트리온 이거는 뭐 큰 종목은 좀, 신성 델타테크 어제 좋은 흐름이었죠. 슈팅 주고 적당히 눌러주고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 오늘 이 상한가 이후에 갭도 적당히 떴습니다. 이런 거는 오늘 시초가 아침에 짧은 단타 정도, 오전 변동성을 이용한, 상한가 다음날 오전 변동성을 이용한 그런 단타 정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았을 거고, 결국에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흐름이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장대 양봉의 시가 기준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빠지면은 답이 없고, 이렇게 좀 지켜주면서 5일선을 다시 회복해 준다면 재차 슈팅이 나오는 가능성이 있다. 상한가 다음날의 패턴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온 상한가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 다음날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B 인베스트먼트 요것도 10월 한 달 동안 정말 핫했던 종목이죠. 항상 거래대금 상위와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던 말입니다. 엄청나게 큰 슈팅, 2배 넘게 올랐죠. 그러고는 5일선이 21선을 깨니까, 5일선이 21선을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사실 골든 크로스는 좋죠. 좋은 신호인데, 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해서 막 사야 된다, 적극 매수라, 이건 아니지만 데드 크로스가 터지면은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비중을 줄이거나. 모든 차트가 그렇습니다. 특히나 상승이 좀 많이 나온 놈들, 이 5일선이 21선을 깰 때 이거는 쭉 빠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한 신호이자 강력 매도 신호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빠지고 좀 요 라인을 좀 탄탄하게 지지해주나 했더니만 여기서 빠졌죠. 그러니까 쭉 빠집니다. 근데 레드라인에서 레드라인을 살짝 이탈했는데 다시 회복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시세는 좋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최근 흐름상, 요런 흐름상 접근할 만한 종목은 아니지만, 레드라인을 어쨌든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라인, 힘겨루기가 있을 만한 요 라인에서 수급이 포착된다면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 저도 이거를 오늘 아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화신전공 이런 놈도 참 희한 놈인데, 요런 놈들은 사실 매집봉 이 중요한 거. 자, 요런데 다 매집입니다. 이런 거, 이런 매집봉입니다. 이런 것들 다 매집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이제 박스권 흐름이죠. 장기평선 위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중간중간에 매집의 흐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흐름을 보면 이전 그 매집봉 라인의 고점 라인들을 또 다시 한번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걸 터치하고 내려오는 영망치가 한 개 뜹니다. 자, 영망치가 뜨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영망치가 뜨고 나서 그 캔들의 몸통 위에서 이 주가가 계속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일선이 슬금슬금 우상향 올라가죠. 또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요런 놈들은 바로 직전 요 꼬리, 요 물량을 한번 소화하는 놈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갭 뜨고 거래량 터지니까 상한가. 항상 보실 때 그 요런 어떤 슈팅 요런 것들이 한번 나온 흔적이 있고 중요한 중장 기준선 위쪽에서 박스권 횡보를 보이면서 이런 매집봉으로 추정되는 요상한 캔들이 여러 번 나왔다. 그럴 때는 항상 주시하셔야 됩니다. 성우아이텍 너무 상한가 같네요. 성우아이텍 뭐 이런 놈들도 이렇게 21선 타고 잘 가다가 쭉 한번 기간 조정 받고 5일선, 21선, 61선, 이평선이 정배열 밀집 한번 하고 슈팅 나와버린 케이스. 이런 것도 좀 교과서적인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주가는 이 밑에서 지금 레드라인 240, 480을 차례로 정말 차례대로 뚫고 안착 후 박스 그리고 기간 조정받고 5일선 21선 타니까 올라갔다. 간단합니다 사실. 앞타바이오 앞타바이오는 21선 눌림목 N자형 상승의 가장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여기 전고점 라인 뚫어 올리고 살짝 빠졌지만 다시 회복. 5일선 21선 쪽 이격도 줄여주면서 다시 거래량 터지면서 반등.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의 눌림목만 잘 잡아도 사실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옵트론텍도 레드라인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 거래량 터지면서 팍 뚫어 올리고 나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죠. 지지를 받아주니까 결국에는 간다. 5일선과 21선과 61선과 121선이 사이좋게 우상향 정배열 슬금슬금 벌어지기 시작하는 구간. 이런 구간들을 좀 한 박자 빠르게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시면은 요 21선이 61선을 골든 크로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21선이 61선을 골든 크로스 하고 5일선이 21선 이격을 줄이고 이렇게 살짝 쉬어가는 구간. 요럴 때 5일선을 다시 타는 흐름. 파란불 뜨고 파란불 뜨니까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요런 종목들을 잘 찾고 매수 타점 잘 잡으시는 거 중요합니다. 서현탄 메탈 이것도 이렇게 N자형 상승하고 오늘 21선 회복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흐름. 상신전자 요것도 레드라인 지지 240 지지 120 지지 20 지지 중요한 라인을 하나하나 지지해주다가 한번 좀 뺐죠. 근데 요 라인이 61선 라인이죠. 61선 라인을 회복해주니까 회복해주면서 어제 21선까지 회복했죠. 오늘 거래량 터지니까 올라가는 거죠. 항상 상승 급등이 나오는 놈의 그 이전 흐름은 충분히 나올 만한 흐름이다. 정말 개잡주가 쭉 빠지다가 갑자기 뭐 세력들 설거지 한다고 올리거나 이런 거 말고 그런 개잡주 말고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를 계속 돌려봐야 됩니다. A스토리 이런 것들은 좀 단기 급등에 따른 흐름이라서 좀 위험한데 얘도 이제 5일선이 조금 좀 더 줄여 이렇게 좀 21선 더 가까워지는 게 안전할 텐데 일단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여기 파란불 뜨니까 바로 가버렸습니다. 대성 엘텍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뭐 이렇게 뻗었으니까 뭐 당연히 이러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모양이고, PCL은 아까 봤고, 뭐 스펙 이런 거는 볼 필요 없고, KP생명과학 뭐 끝났습니다. 이런 거는 나락으로 간 차트죠. 여기서 좀 이렇게 해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60일선까지 이탈했고, 그러면은 120일선까지 떨어질 거고, 뭐 기술적 반등 살짝 나올 수 있으나 빠지면은 뭐 끝도 없습니다. 모아텍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흐름 좋았는데 이제 오늘도 이렇게 갭 뜨면서 레드라인까지 돌파하는 장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그대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요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양봉의 시가 라인이 중요하고, 여기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좀 큰 양봉이 요 21선 위까지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레드라인을 재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31기공 오늘 뭐 수주권 관련해가지고 올랐는데 유승민 대장주이기도 하죠. 요 양음양 패턴으로 5일선 타고 올라가는 흐름, 지금 엔벨럽 상단에 살짝 걸치는 상태입니다. 이 거래량 더 실리면서 뚫어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이 구간, 엔벨럽 상단 구간이 이제 익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로보스타 481선 지지받는 모습 이후 양봉이 나왔지만 그대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 나왔던 거래량보다 현저히 작은 거래량으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거래량 약한 양봉이 뜨면은 순식간에 잡아먹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고, 결국 거래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캔들, 이평선, 거래량 이 중요한 3대 요소인데 그 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 항상 차트를 볼 때는 거래량부터 보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100위권까지 봤는데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 좀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다, 궁금하다 이런 종목 있으면 댓글이라든지 카톡 공부방 혹은 블로그 같은 데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 능력 안에서 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영상 길었는데 크리스마스 연휴 맞이해서 조금 특집으로 구성해봤고, 다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성토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